여섯 번째는 동해충부 일대인데요. 먼저 이 시도를 보시죠. 이렇게 신석시대 유적들이 많습니다. 한 50여 곳이 발견됐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바닷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고생 문암리고요. 아주 유명하죠. 양양 오산이 유명하죠. 강릉 초당동 유적이 유명하거든요. 이게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인데 전부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해주 북부, 남부 그리고 한반도 북부와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은요, 이 사람들이 육로를 걸어서 문화가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지역과 함께 중간이 공백지대가 있고 다시 두망하구로 가고 다시 연해지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문화를 전파하고 이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이동한 사람들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도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발견되는 것도 항구가 될 만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분하게 되면 울진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울산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문화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주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게 오산리에서 발견된 흙으로 만든 사람 얼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흑요석 덩어리거든요. 이 흑요석이 실질적으로 동해 중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미역인데요. 제가 이 미역을 집어넣은 이유는 오산리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홋카이도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당시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무역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낚싯골이죠. 철제 낚싯골인데 이거는 뼈로 된 낚싯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식 조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화 이동 경로를 추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해주 남부,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거쳐가지고 남쪽에서 일본 큐슈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결합식 낚싯바늘 문화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문화가 전달이 됐구나,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오산에서 발견된 각종 형태의 토기들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민무늬 토기라든가 누런무늬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 오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죠? 자, 그리고 양양 오산리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것이 고성이거든요. 고성 문엄리 유적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농경 유적지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옥으로 만든 귀걸이가 발견된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는 옥의 산지가 아닌데 그 시대에 옥 귀걸이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홍산 문화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교류됐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발견된 옥 귀걸이는 교육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는 흑요석이라든가 등등을 보면은 신석기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교류가 있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가면 강릉 초당 유적인데 신석기 중기 유적이에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농경과 연관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결합식 낚시 바늘을 통해서요. 결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라든가 뼈가 있으면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낚싯고리를. 그래가지고 묶는 것을 결합식 낚싯바늘 그러거든요. 결합식 조침. 이 문화권이 지금 보셨겠지만은 서북 큐슈와 강원도 오산리가 동일하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나 더 북쪽도 마찬가지고 더 남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식 낚싯바늘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화권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흑요석으로 만든 돌톱이 있어요. 해가지고 톱 형식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아모르강 하류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사할린과 북해도를 거쳐가지고 일본의 동북지방으로 교류가 형성이 됐다. 이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식 낚침은 큐슈까지 연결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흑요석으로 만든 돌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모르강 하류와 함께 쭉 해서 이런 신석기 문화가 사할린, 북해도를 거쳐고 일본의
동북지방까지 연결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가미 나미의 주장과도 거의 흡사한 것이죠. 이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달리 이미 4000년 이전부터 연해지족과 살릴, 연해지족과 홋카이도는 바다를 건너서 교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르강 중리의 윤기문 토기도 결국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큐슈까지 연결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이 연결되어 있구나. 신석기 문화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이게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뗏목 배입니다. 뗏목도 아니고 배도 아닌 중간 형태의 것인데요. 아주 선사시대 때 모형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정동진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정동진. 정동진 아시죠? 강릉의 정동진. 모래시계의 한 배경이 됐던 것. 그리고 북한 잠수함 승조원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정동진에 사용되었던 이런 뗏목배들.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의 유사한 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면 울진의 후포리에서는 이런 신석시대 돌도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울진에서 포항을 거쳐서 울산까지 오니까 신암리에서는 이렇게 여신상이 나오는데 이 울산 지역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구대 암각화로 유명하잖아요. 올해가 울산 방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 11월 달에 학술회의가 있고 저도 발표를 하거든요. 울산의 방구대 암각화를 보면은 다른 것들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래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포경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포경 집단들은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냐? 아니죠. 왜냐면 연해주, 북부, 중부, 아니면 오츠계 이런 지역에는 고래 문화권이 있는데 특히 여기 온 사람들은 연해주 일대에서 그대로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울산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한류를 타고 울산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름에는 난류가 울산부터 더 올리면 포항에서 위까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포항, 울진, 포항, 울산 이런 지역은 난류, 한류가 교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어업하는 집단들은 원래 거주자들도 있지만 어문의 특성이 뭡니까? 해우성 문화거든요.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부터 와서 다시 살다가 다시 가고 하는 이런 이동성 사람들이 바로 어문화 집단이고 이들이 살던 곳이 울산 포항 지역이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이 울산의 방구대 암각발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우리 한반도 중남부 문화와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독특하게 연해 지역과 직결되는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방구대 암각파는요, 일찍 보는 사람들은 신석기 말기, 늦게 보는 사람은 청동기 초기 작품이라고 그래요. 신석시대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렇게 고래뼈가 발견돼서 전시해 놨고요. 이렇게 고래잡이가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런 똑같은 형태가 지금도 오츠케 이런 또는 알래스카 주변 지역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대 아니 선사시대 때 역사 문화를 이해할 때 이렇게 좀 넓게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정말 대단히 뛰어난 존재였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남해안 일대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원조선 문명권은 한반도로 그쳤을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한반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일본 열도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지역이 바로 남해안 일대가 된다는 겁니다. 남해안 일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남해안 일대는 예를 들면은 황해를 통해 가지고 쭉 연결되면서 남해 서부에 도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오츠케라든가 아니면 동해 북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남해 동부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이는 지역인데 특히 남해 동부에서는 굉장히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열도로 건너갈 때 거점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 거제도 일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찍부터 선사시대부터 중요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의 동삼동 폐청에서 일단 덤문이 토기, 윤기문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우리 윤기문 토기란 것이 바다 건너편의 대마도와 큐슈 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60년대에서는 이 동삼동에서 조몽 전기 토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살미 토기 영향을 받아서 일본 열대에 갔던 소바다시 토기가 다시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큐슈에 가면 중부에 보면 이말이라고 있거든요. 이말이 도자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끌려간 도공 2, 3평이 가말이 연 것이고요. 이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됐기 때문에 이말이 향이 유명한데 그 이말이산 흑교 속으로 만든 돌 도구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쪽에선 윤기문 토기들이 대마도를 거쳐서 큐슈까지 갔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7,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예요. 7,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양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당연히 주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조선 문명권 시대가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원조선 문명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해안과 함께 일본 열도의 선사문화 일부 언급하는 겁니다. 원조선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범위 속에서 영향을 끼친 것은 다 문명권 오는 거죠. 그리고 동삼동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겠지만은 이렇게 조개에 두 개 구멍을 뚫은 입이 있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개로 예술품 만든 거죠. 바다 건너로 딱 건너니까요. 스시마 중부에 가면 고시다카 유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7,000년 정도 가까운 이때 윤기문 토기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간의 교류는 활발했다. 특히 대마도와 우리가 말하는 남해안 일대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 53km, 55km, 57km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후에 원조선 문명권은 일본 열도로 전달된 것이 확실해요. 패충 유적지 사진을 좀 골라봤더니 이렇게 유적들이 많이 있죠. 왼쪽이 대마도의 중부에서 보는 스시마 바닷가입니다. 오른쪽은 대마도 남쪽의 스스라는 것인데요. 제가 왜 특별히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글자가 안 보이지만 이걸 신전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울 신자, 밭전자. 그래서 대마도에 있는 이게 뭐냐면 정미라고 해서 붉은 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처음 벼농사 시작된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그만큼 대마도는 한반도 남부와 아주 관련이 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대마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건너지 않았을까? 이게 동아시아의 해류도인데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로시오 흑조는 이렇게 남서쪽에서 북동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류거든요. 특히 가운데 대마도 스시마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갈라져서 좁은 대롱형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물살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해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류가 있거든요. 조류가. 우리가 밀물 썰물 그러지만은 창조 낙조라고 그러는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창조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요. 낙조 때는 이렇게 북동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해류와 조류의 관계를 조금만 알게 되면은 비교적 부산보다는 거제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마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 탐험대 팀이 그다 82년도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는 해류도와 조류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동삼동입니다. 동삼동 폐청이 있죠? 그 앞에 조도 폐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안도 폐청이 있죠? 이쪽에. 그리고 창원이 있죠. 비봉리 있죠.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부산, 특히 거제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마도 북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낙조의 흐름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에서 1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마도가 생기고 양쪽이 바다로 갈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양쪽 간의 단절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열대 발전된 조목문화도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쪽에 있었던 문화들 특히 나중에 하면 원조선 문명권은 당연히 한번 남을 거쳐서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 지역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순리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83년도에 대뗏목으로 건너갈 때 항적을 표시한 건데 이렇게 X 표시가 된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그 당시 때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제가 찍은
항족도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저는 똑같이 이런 뗏목을 만들어 타고 건너가서 이곳이 대모도 북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바로 비봉리에서 발견된 이 배예요. 통나무 배 4m가 달하는 배가 발견됐는데 약 8,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배를 가지고도 저는 대해협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역사 스페셜 TV랑 같이 이 배를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 운행을 한 적이 있지만 먼 바다 못 나갔지만 적어도 동삼동 조도 앞에서 이 배를 만든 것을 갖고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원조선 문명권의 토대가 되는 신석기 문화는 일본 열도까지 전파가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소바다 식톡이라는 것이 유명하거든요. 빗살미톡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큐슈 서부에 가면 오도열도라고 있어요. 오도열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도열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혹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라남도라든가 제주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큐슈를 직접 상륙을 못합니다. 오도열도라는 이 섬 열도 군도에 일단 도착을 오고요. 그 너머가 한자로 유명해 아리아케라고 부르죠. 이게 나가사키 안에 바깥바다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마한이라든가 백제인들은 오도열도를 경유해서 아리아케를 통해 가지고 일본 큐슈의 중서부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백제계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도열도를 늘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일본의 견당사들도 출발할 때 남로는 오도열도를 마지막으로 출항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빗살미토기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83년에도 뗏목을 타고 큐슈 상륙하다 실패하고 오도열도 북쪽섬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출항했는데 목적지인 큐슈 북배 가라치가 아니라 바로 오도열도의 나루시마에 도착한 거죠. 이게 실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뗏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것이 오도열도인데 바로 보니까 이렇게 소바다 식토기 약 5,000년 전에 소바다 식토기도 오도열도에서 발견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이렇게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 당시 때 발굴 현장에서 임혜조 교수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토기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토기 문화권은 큐슈를 거쳐서 현재 오키나와 지역, 유구 지역까지도 연결이 된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전파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주도일 때입니다. 왜 제주도를 말씀드리냐면 제주도는 우리 문화권과 조금 다르고 비교적 늦게 우리 문화권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제주도의 문화권의 연호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오랜 경우는 12,000년까지 옵니다. 빌레모 동굴을 비롯해서 구석시대 유적들도 많이 발견이 되지만 신석시대만 하더라도 즉 바다가 생긴 다음에라도 보면 약 12,000년 전에 토기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남해안에서부터 건너가서 결국 전달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만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지와 교류가 활발했었다. 그런데 제주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토기들을 보니까 그 토기가 바로 아무르강 하류의 제3단계 문화에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갈진 잡은 토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제주도 고산이 토기는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저 제주도 쪽 연관된 사람들은 이렇게 제주도의 고산이 토기는 연해주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해주 북부, 남부, 동해안을 쭉 거쳐서 마지막에 울산과 부산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동일한 토기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빠르면은 12,000년 전, 적어도 만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도 신석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이 제주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충족세 이후에 신석기 시대부터를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경의 시작은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벼농사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기본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인간은 신석기 시대에 비로소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기운을 설정한다면은 청동기라든가 아니면 신석기까지 올려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정치 세력의 형성은 청동기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설들이 수정되고요. 신석기 문화가 일부에서는 신석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질적으로 발전된 문화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신석기 문화의 연장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단의 기원을 설명할 때 신석기까지 올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 8,000년, 9,000년 전에 도시족들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도시국가도 신석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특히 유화 문명권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유화 지역에 있었던 홍산 문화는 이른바 고국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하가점 하층 문화는 반국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석기에 해당하는 홍산 문화는 이미 고도로 정치체가 발등한 상태였었다. 그래서 신석기 문화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조선 문명권이 생성될 때 기본 토대를 이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명 대신에 문명권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느슨한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문명권의 범주는 현재 요동과 요새 일부 그리고 대동강역인 이적 그리고 송악 일대를 중액으로 보고요. 나머지 주변적은 이른바 이론을 반주변부, 주변부 이런 적용하면서 여기는 중액 그리고 나머지는 반계 내지는 반주변부, 점차 주변부 영향권이론을 가지고 신석기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혹시 원조선 문명권과 남해안, 원조선 문명권과 일본 열도 그러면은 비약한다거나 또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비판받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신석기 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또 신석기 문화의 총독만의 계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원조선 문명권의 범주는 일본 열대의 적어도 큐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혼슈 남부 지역까지는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